다운증후군 아이들이 갖는 특징, 그리고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성, 강점,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다운증후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집이 세다. 주변 지인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와 되게 유연하네 그러면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뇌의 혈관이 잘못돼가지고 돌연사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40살 넘어가기 힘들다. 사실 가장 두려운 건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에 걸릴까봐. 안녕하세요. 다운엄빠입니다. 여우아빠입니다. 봄 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갖는 특징, 그리고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성, 강점,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다운증후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증후군에 언제 처음 알았어요? 생물 시간에 염색체라던가 이제 유전자 이런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염색체의 이 감수 분열과 그런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뭐 삼염색체 같은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여러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운증후군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나네. 왜냐면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나도 뭐 그냥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 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그 염색체가 세 개면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건 배웠던 기억도 잘 안 나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기억 안 나고, 나는 문과라서 다운증후군이란 걸 배웠던 기억은 나. 먼 기억 속 어딘가에 그런 단어가 한번 입력이 된 적은 있어. 이런 정도였었는데, 그 다운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려지게 된 거는 임신 중에 우리 아이가 다운증후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검색을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검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다운증후군에 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렇게 아플 수 있다, 저렇게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픈 얘기와 위험할 수 있다, 생명에, 이런 얘기들만 잔뜩 보게 되니까 너무 겁이 났었어요. 나도 검색하니까 초반에 많이 봤던 거는 평균 수명이 40살 넘어가기 힘들다, 이런 글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겠구나, 좀 되게 무서웠는데, 검색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라는 얘기는 80년대인가 90년대에 미국에서 했던 연구 조사 자료고,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고 어릴 때부터 재활 훈련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요즘은 기대 수명이 한 60, 70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는 추운 날에 대비 없이 나갔다가 뇌의 혈관이 잘못돼가지고 돌연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봐가지고 너무 겁나는 거여서 겨울에 꼭 애를 모자를 씌우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상 아이는 모자를 절대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지금도 사실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백혈병에 걸릴까봐. 다운증후군 아이들 중에 백혈병이 이제 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다운증후군이면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기본적으로 심장기형, 또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난시나 부정교합일 가능성이 높죠. 기능이 낮다는 것도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운복지관을 찾아갔을 때 거기 선생님이 거기 일하시면서 봤던 아이 중에 IQ가 가장 높은 아이를 봤던 게 90 정도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전형적인 그 다운증후군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또 특징이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얼굴 중앙하고 이 눈 쪽 가상자리 쪽에 성장 속도가 달라서 여기는 느리게 자라는데 여기는 빠르게 자라서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당겨져서 눈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태아 때 보면은 코뼈가 안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코 비강이 굉장히 좁고,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나 이런 때 비염이나 이제 축농증을 달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온몸이 전체가 약간 흐물흐물하다? 팔다리가 회전 각도가 무한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다리가 많이 벌어져요. 180도로 그냥 180도 이상으로 이렇게 그냥 벌어져요. 원래 아기 때는 다 이제 아직 관절이 굳지 않아서 다리 180도 찍기 이런 게 너무 쉽게 되고 이런 거 애기들 다 그렇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좀 다리가 찢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와 되게 유연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유연함 때문이 아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 눈에도 그래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부모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적인장이 삼킴에도 영향을 줘요. 이게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작 운동이 안 돼가지고 씹고 삼키고 이게 어렸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연화치료라고 해서 입 안에 자극을 주고 운동을 하게 하고 힘을 기르게 하고 라고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적인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난시라던가 이런 이제 시각적인 어떤 부분에도 약한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엔 다운 증후군은 혀가 두꺼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다, 발음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혀가 두꺼워서가 아니라 턱에도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입이 약간 좀 벌어지는, 턱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게 있고, 이 입천장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발음이 좀 안 좋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질병들이나 증상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무조건 다 생긴다, 이런 병들은 무조건 다 걸린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무서웠던 게 이런 모든 특징들이 다 우리 아이한테 나타난다고? 이 병 저 병 이게 다 걸린다고?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건데 이제 키워보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도 다운 증후군은 특징적인 얼굴이 있어서 부모를 안 닮고 자기들끼리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제 아이 얼굴을 보고 사진을 보고 우리 오빠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조카는 다운 증후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운 증후군은 굉장히 고집이 세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후천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까 잘 소통되지가 않고 나중에 점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 의사가 제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계속 화가 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거절당하는 어떤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더 세게 하거나 거칠게 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데, 비장애인 시선에서 보면은 그게 마치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 거죠.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과 어떻게 얘기 나누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 사회가 더 배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는 성격적인 특징, 건강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발가락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그 슬픈 얘기와는 다른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아이를 그때 처음 자세히 본 거잖아요. 태어나서는 중환자실에 계속 NICU에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속삭이를 풀었는데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우 아빠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좀 각 잡고 질서정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원해가지고 집에 올 때 이제 신발을 벗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가지런히 놔야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지런히 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일어나?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누구긴. 다운복지관에서 이제 영유아교실 그 수업을 하는데 그때도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친구한테 되게 강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수업을 하다가도 저기 미끄럼틀 타러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중간에 막 가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수업 시간인데 왜 쟤네는 저기 가서 노는 거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한 거지.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그런 룰을 벗어나는 거에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거를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영유아교실에서 바닥에 장애물을 놓고 이렇게 그걸 건너서 걸어서 뛰어넘어서 한 바퀴 돌고 오기 이런 걸 하는데, 다른 애들은 하고 나니까 재밌거든. 또 가고 또 가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는 한 번 했어. 그럼 끝났다
이러고 자리에 앉아요 그냥. 그래서 쟤는 왜 계속 가지? 이러고 또 동공지진. 저희 아이도 비염을 달고 사는데 다운증후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비염이 있어요. 다른 다운 아이들 중에는 코에 비염 질환이 잘 걸리지 않는 편인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는 조금 더 훨씬 약한 건 거죠. 그런데 한편 어떤 다른 친구는 장이 약해. 장이 약한데 우리 아이는 또 장은 괜찮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다운증후군으로서의 어떤 특징, 전형적인 특징도 있지만 또 우리 아이만의 독특한 어떤 개성과 강점,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키우면서 드는 어떤 생각들, 성찰, 반성까지도.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 기쁨, 보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꿈과 희망.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또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다운아빠였습니다. 안녕. 다운아빠